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부산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는 보도 많이 보셨죠? 그죠? 여러분도 보셨죠? 네. 자,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오실까요? 중국. 중국. 네, 또. 네, 러시아. 러시아 네. 또. 예. 일본. 일본, 예, 그렇죠. 우리나라와 이제 물리적으로 좀 인접한 곳에서 많이 오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에 어떤 진료를 해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뭐 치과나 성형외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외국 환자들이 몰리는 곳이 바로 척추 관절 분야라고 합니다. 오, 몰랐어요. 그만큼 네. 의료 기술이나 장비, 인프라 면에서 그만큼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라는 거죠. 네. 메디컬 시티 부산. 큰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와, 예. 거기 계신 우리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또 우리 강동환 박사님. 네. 예. 강 박사님 병원에도 외국인들 많이 오시죠? 팻말은 영어로 다 해놓고 러시아말 하는데 뭐 별로 안 오더라고요. 아이, 근데 사실 이런 의료의 한류 이렇게 봐도 되지 네.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저희 특별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어릴 때 뵀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근처에 살았다니까요. 이제 네. 현철과 벌떼들 출신의 트로트 가수. 네, 아줌마는 차성현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어디 어때서 잊지 않아요. 아직도 나는 청춘입니다. 아줌마 살아있답니다. 우리 그 트로트도 한류 좀 이거 어떻게 연결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아이돌만이 아니고. 그렇죠. 네네. 네, 저희 트롯도 이제 저도 중국으로 일본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줌마는 살아있다. 진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예. 지금 벌써 이제 진출하신 건 아니고 네. 2016년도 이 방송 보시는 6년도. 많은 우리 중국과 일본 매니저분들 계시다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술만큼 빛나는 동안 피부 미인 한의사 김선아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방 시술도 또 많이 오시죠? 네, 한방 시술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유명 배우가 등이 확 파인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부항 자국이 선명하게. 근데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항에, 네, 그만큼 이제 한방 치료나 그런 시술들이 많이 네.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을 찾으시는 외국분들도 네. 한방 시술에 관심을 가지고 네. 내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자, 그다음 우리 또 허당주 씨 한성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한 교수님은 지금 동아대병원의 그 의료센터장으로 계시잖아요. 예. 거기도 외국인들 많이 오시나요? 검센터를 맡고 있지만 네. 국제진료센터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를. 그래서 예, 저는 예. 오히려 이게 굉장히 이 몸에 와닿는데요. 최근 네. 5년 정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 환자가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렵지만 의료를 통한 이 경제 활성화는 또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의료인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충분히 박수 받으실 만합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드릴 명의 역시 바로 그 의료 한류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강동병원 척추센터 손상교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실제로 외국인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네. 러시아 남자분 2분 진료하고 네. 간단한 시술을 받고 보냈습니다. 네네. 저희 병원에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척추 관절 분야에 어떤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마 특히 저희 병원은 한 80% 정도가 네. 수술을 위해서 대부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술을 주로 오셔서 받으십니까? 우선 정형외과 쪽으로는 네. 그 간단한 관절 내시경이라든지 인공 관절 네. 그리고 뼈 기형 수술도 받고 있고요. 네네. 저희 척추센터에서는 디스크 협착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척추에 관련된 수술 많이 받으셨다. 그 아까 김선아 원장님, 네. 원장님 그 한방도 지금 외국인들 한류 이제 그 열풍을 많이 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외국인들 오셔가지고 원장님 어떤 시술 받으세요? 외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한국 분들이 네.
되게 날씬하고 네.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시나 봐요. 실제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 외국 분들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그런지 예.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한방 미용 클리닉이나 아니고 한방 다이어트 클리닉을 어허. 제일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네. 그리고 뭐 간단한 근육통이나 염자로 인해서 네. 한의원을 찾아서 아주 뭐 침치료, 뭐 뜸치료들 간단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허, 그 그렇군요. 예, 예. 검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네. 의료 기술이 여러 파트에서 발달해 있지만 네. 우리가 검진 기술도 사실 네. 전 세계 최고입니다. 네, 네, 네. 비용에 비해서 네. 이 정도의 그 수준 높은 의료 기술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넘버원입니다. 그 교수님 찾아뵙는다고 한번 병원에 갔더니 외국인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외국인들을 전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예. 소장님, 근데 저 척추 질환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수술 생각하는데 요즘은 사실 비수술적,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선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래 환자를 보면 아마 수술이 해당되는 케이스는 한 5, 6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약 주사 물리치료 시술을 하고요. 네. 보통 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만 수술 케이스이고 네. 한 8, 90% 이상은 네. 대부분 비수술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병원에 왔을 때는 소장님, 예. 이게 그 정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마 오시면 네. 실제적으로는 누구든지 내가 일단 걱정을 합니다. 네네. 내가 큰 병이 아닌가 네네네. 걱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든지 걱정하기 전에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모르고 환자도 모릅니다. 단지 검사를 통해서 네네. 정확한 검사가 되면은 그 네. 이후에 네. 걱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뜨끔해가지고 사실 왜 세수하다가 뜨끔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침 딱 맞으면 괜찮고 뭐 이러잖아요. 보통 허리는 간단한 침뜸 염자에서는 쪽이 가능하죠. 맞죠? 네, 예. 침과 뜸치료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이제 디스크인 줄 아시는데 사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디스크가 아니고 그냥 근육통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오는 네. 통증 근육통. 양치 못한 만큼 이렇게. 예, 그렇군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비수술 요법을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수술 시기를 놓쳐가지고 고생한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수술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던데요. 시술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 수술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는데요. 네. 오히려 오늘 제가 그 시술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한계점이라든지 또 수술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요즘 여름을 많이 하시는 네.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신경이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네. 신경이 자극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디스크 덩어리가 네. 직접 눌리는 물리적인 자극도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염증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 화학적으로 자극하는데 먼저 경막 외곽 신경 성형술을 보면은 이거는 엎드린 자세에서 국소 마취 하에 꼬리뼈 부분으로 특수관을 문제가 있는 꽈시 넣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을 주입하는데 그 약물로 인해서 염증 화학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경막 외곽 신경 성형술입니다. 네. 그렇지만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물리적인 자극, 덩어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어떤 고주파 특수관을 네. 디스크 내로 삽입하고 네. 그 디스크 안쪽에서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조작하는데 고주파를 쏘게 되면 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열 에너지에 의해서 디스크가 응축하는데 그러면 안쪽에서 디스크를 당기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리적인 요소가 좀 줄어듭니다. 네. 단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는 디스크 수액이 있고 수액을 감싸는 섬유륜이 있습니다. 네. 그 섬유륜이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만이 안쪽으로 응축돼 당겨 들어가지. 네. 만약에 심한 경우에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면 네. 그 터진 디스크는 아무리 안쪽에서 이렇게 열을 주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네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한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적절한 환자 케이스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어떤 적절하지 않으면 고비용에 비해서는 효과는 일정하지 않은 그 단점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틸 때까지 버텨보다가 어차피 수술할 것 같으면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외래를 환자 진료 보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부분 환자분한테 하는 이야기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면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잔디 그림을 얹어놓고 환자분 하는데 잔디를요? 예, 잔디 그림. 잔디를, 예.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일반인들은 우리가 디스크가 어떻다, 뼈가 어떻다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네. 우리 여기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잔디가 있고 돌멩이가 누른다면 네. 잔디는 구부러지고 누렇게 변합니다. 그렇죠. 이때 네. 작은 돌멩이라면 잔디가 옆으로 삐지고 나오면 살 수 있는데 네. 만약 큰 돌멩이라면 네. 누르면 잔디는 구부러지고 누렇게 변하고 시들시들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신경도 만약에 디스크 터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잔디가 상하는 거나 신경 상하는 거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 보면은 디스크가 있더라도 항상 당신 디스크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 디스크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초기입니다. 중기입니다. 말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 어느 걸 할까 말까 보다가는 무슨 정확한 진단만 되면은 네. 실제적으로 치료 방법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일단 초중기는 약주사 물리치료하고 시술하는 쪽으로 잡고요. 잡고, 말기는 꼭 수술하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이 어떻다 아니면 어느 치료를 먼저 할까 보다는 네. 어떤 그 치료 방법 결정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소장님 좀 응어리지신 게 많으세요. 그런 표정이세요. 여기서 갑자기 칸이 높아지셔가지고. 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컴플레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시술도 하지만 수술을 위주로 하는 의사입니다. 네네. 그 말은 즉슨 제가 지금 배운 거 그렇고 저는 설전이기 때문에 네. 수술을 어떤 중요시 여기고 네. 대부분의 어떤 초중기 환자들은 시술을 하든 네. 주사를 하든 네. 아니면 다양한 한방을 하든 네. 쉽게 치료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말기 환자들은 꼭 수술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네. 아까 잔디가 말라 비틀어지듯이 신경이 상한다면 네. 아마도 네. 환자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네. 뿐만 아니고 네. 수술을 해줬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과연 그게 수술을 잘못된 건지 신경이 많이 회복이 덜 되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은 요즘은 수술하기 전에 후에 다 검사를 해서 어떻다 수술 잘 됐다 신경 얼마 많다 상했다고 다 확인할 수 있지만 네. 그렇더라도 환자나 보호자분 아프면은 항상 이렇게 컴플레인 의사한테 하는 근데, 거는 당연한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은 네. 신경 성형수를 받았었어요. 소연 씨가? 네.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이었어요. 어때셔가지고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이렇게 허벅지 있는 데서 무릎까지 당기더라고요, 허리부터. 일단은 만약에 말기 이렇게 차성현 네. 이렇게 해서 예. 환자분께서 말기였다면 예, 예. 아마도 그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는 낫지 않았을 것 같은 예상이 그럼 들고요. 시기가 아주 그렇죠. 필요한 그래서 부분이네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도 적절한 환자한테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정답이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수술을 예. 이렇게 디스크 증상이 있는데 예. 그거를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이렇게 거꾸로는 기계가 있잖아요. 아, 거꾸리 같은 거. 네, 예. 거꾸리에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경과가 좋아지면 수술이 좀 수술 안 해도 될 건지 수술이 안 돼. 네. 잠깐만. 네. 제가 그 전에 혹시 차승현 씨 혹시 지금 허리 좀 불편한 데 있으세요? 지금 미리 말해보세요. 50 넘으면 다 허리 아파요. 지금 뭐가 어디가 불편하신 것 같아. 오신 거 얘기해보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운전을 한 2-3시간을 해도 통증이 오고. 허리에 네. 운전을 2-3시간 정도 해도 통증이 오고. 네, 네. 그거 당연해요, 당연히. 다 그럼 정사님 분들도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박사님도. 실제적으로 허리 통증이라 하면은 일단은 디스크라고 지금도 디스크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디스크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면 네. 이런 겁니다. 네. 이 팔이 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팔에 힘 약한 그러면 만약 내가 물건을 집어 들었다 했을 때 실제적으로 팔은 뻐근합니다. 네. 이때 과연 병 때문에 아프겠습니까? 아니면은 근육이 약해서 부담 때문에 아프겠습니까?
무슨 야. 말이냐면 만약에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네. 기둥인데 네. 힘쓰는 거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하다 했을 때 네. 팔 힘이 약해서 뻐근한 거나 네. 내 체중을 싣고 있는 근육이 부담돼서 뻐근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 무조건 허리 디스크 참 요통만 있으면 디스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네. 일단 저한테 오세요. 처음에는 이제 시술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방송 저희야 시술 수술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헛갈리시거든요. 시술은 뭐고 수술은 뭐고 뭐 어떤 것도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건지 왜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소장님? 예, 실제적으로 수술과 시술을 딱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영어로는 뭐 surgery operation 이래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시술, 수술 구별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개념적으로 사회통념상 개념적으로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 마취 하에 크게 절개를 하는 것을 통상 수술이라 하고 네네. 국소 마취 하에 간단한 조치를 시술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여러분이 타의 통념도 그것도 일종의 개념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단지 여기서 그러면 내시경은 어떠냐 이게 남습니다. 네. 실제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건 크지는 않습니다. 구멍 내니까. 그래 따지면 시술 쪽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뭔가를 자르고 디스크를 제거하면 그건 또 수술 쪽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은 수술 네. 그리고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술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강 박사님 수술 많이 하시는 닥터시잖아요. 여기? 예, 어디가 그 약간 학문적으로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예. 우리나라 수술할 때 마취하는 거 있고 마취하는 거 똑같이 그럼 그렇게 그것도 하시죠. 수술이 네, 수술이죠. 다 수술인 거죠? 네, 네. 예, 예, 막 예. 피 나오고 그래요. 예, 피나죠. 피나죠. 예, 예. 그래도 네. 환자들은 어떻게든 네. 수술을 피하고 피하고 싶은 싶죠? 게 예, 그럼요,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또 수술을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MC가 할 질문을 다 했어요. 아, 그렇죠.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 네. 아마도 전신 마취 하에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도 절개하고 네. 그리고 뼈도 자르고 네. 어떤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것을 대부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했다면 네. 아마 힘쓰는 근육이 잘렸다. 그러면 아마도 그 수술 후에 거동하는 게 불편할 것이고 회복 기간도 이렇게 길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아질 것 같고요. 특히 직장인은 직장 복귀 시간도 아마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실 걱정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예, 예. 하여튼 이렇게 미련스럽게 네. 있을 게 아니고 조금 어떤 몸에 증상이 있으면 네. 병원을 빨리 찾아야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잔디가 네, 잔디가. 똑같아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말라 비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잔디가 이게 돌멩이를 보고 뺄 수는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 예. 저는 그 비유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게 네. 이 돌멩이가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게 있으면 네. 드러내도 잔디는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진짜 빨리 이렇게 네. 드러낸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더 네. 심해지는 경우는 너무나 네, 많은 네. 겁니다. 네. 일단 좋은 표현이신 잔디는 돌을 피해야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예. 근데 이제 피할 수 없다면 뭐. 그게 이제 수술이니까 아무래도 네. 절개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네. 근데 사실 큰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절개를 꼭 하지 않더라도 좀 더 간단한 수술, 증상에 따라서 좀 아하. 작은 통증일 때는 좀 작은 수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병일 때는 작은 수술, 작은 수술. 큰 병일 때는 큰 수술. 예. 방금 지금 수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척추 분야에서는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이라는 네. 단어를 쓰는데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내시경 수술입니다. 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척추를 잡아주는 것은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에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잡아주는 거는 근육입니다. 그렇죠. 이 근육을 최대한 살리면서 네. 수술할 수 있다면 어떠냐 이런 개념이고요. 네. 방금 그 사회자분께서 큰 병은 큰 수술, 작은 네. 병은 작은 수술 보다가는 네. 어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강 박사님 얘기한 거예요. 수술하시더라도 큰 수술이건 작은 수술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하면서도 근육을 살리는 수술이 최소 침습적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수술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예.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이요.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하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이 지나간 통로가 있습니다. 네.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 중에서 주변에서 비정상적으로 뼈라 인대가 자라서 신경 통로를 좁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하는데 보통 심한 협착증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그 절개 수술을 하는 게 대부분은 그래 하십니다. 네. 만약 그래 되면 또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근육을 자르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네. 협착증 수술도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내시경 수술도 그냥 일반 내시경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하신다고요? 일단 단어는 어렵습니다. 네. 내시경으로 하면은 우리 그 위 내시경이 내시경 이용은 맞고요. 네. 그다음 기존에 하던 내시경은 그 내시경을 척추에 있는 척추의 어떤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디스크 내에 넣고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네. 근데 양방 그래 되면 그 수술 방법은 기존의 구멍을 이용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좁아진 통로가 있거나 네. 비정상적으로 뼈가 자랐다든지 인대가 있다든지 그거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흔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릎 아플 때 관절 내시경 많이 하시죠. 네. 그럼 관절 내시경을 보면은 한쪽에는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넣고 네. 한쪽에는 이렇게 수술 기구를 넣습니다. 그렇죠. 네. 이 각각의 별도의 구멍이다 보니까 네. 내시경과 기구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기존에 터진 디스크도 제거할 수도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자란 네. 뼈나 인대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갖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존 내시경은 아마 대부분 그 보면은 디스크 수술에 국한된다면 네. 양방향 내시경은 네. 디스크는 물론이고 네. 협착증뿐만 협착증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특히 나사못 박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굉장히 심한 병이 있습니다. 네. 그것조차도 내시경으로 할 수 있고 아마 적응증은 네. 절개 수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양방향으로 한다는 게 두 손으로 결국은 하신다는 거죠? 두 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인데 기존에 하나를 어쨌든 들어가는 쪽을 하나 더 절개를 해야 아플 되는 텐데. 뜻이니까 근데 생각하면 경과가 어떨런지 더 안 좋을런지도 생각하고 부작용이 또 없을런지 나가려면 걱정이 시간도 되는데. 걸릴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예. 예. 그 혹시나 그 여기 분들 주사를 맞을 때 예. 오늘 그 이쪽 엉덩이 맞고 내일 반대쪽 엉덩이 맞으면 그거 표가 납니까? 예? 안 나죠, 안 나죠. 무슨 말이냐면 내시경이라 하는 것은 예, 아마 예. 내시경이라 하는 것은 네. 기본 자르는 게 아니고 기구 들어가면서 근육결을 벌리고 들어갔다가 빼면은 근육결 자체가 원위치. 원위치 됩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를 뚫거나 둘 뚫거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도 단순하게 하나보다는 두 개가 못하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원론적인 척추 근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네. 절개 수술 개념에서 보면은 아주 미미하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주위에 허리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허리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 전방 전이증도 있었고 협착증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등으로 척추로 바로 들어가면 이제 그 근육을 절개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옆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장님, 예. 우리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좀 겹치잖아요. 나이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 가지 겹치. 예를 들면 주간판 탈출증,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네. 전방 전이증 저희 이런 어머니가 것들이 딱 다 생각- 그렇거든요. 예, 있었어요. 예. 이런 경우에도 원스톱 치료 한꺼번에 이렇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내시경은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이라고 해서 네. 디스크에 국한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인데 6군데가 막혀 있습니다. 신경이 동시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제가 뭐 오늘은 1개 하고 2개 하면은 나야 좋겠지만 실제 환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루에 양방 내시경은 가능하고요. 네. 실제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디스크 중에서도 심한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터져서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전혀 일반 절개 수술도 어려운 것도 양방이 가능하고 네. 특히 고령의 환자, 그것도 대부분 다발성으로 오는 게 협착증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다발성으로 옵니다. 이런 환자분도 실제로 보면은 뭐 이렇게 동의를 한다든지 특히 나사 박는 수술 들어보셨죠? 조금 전에 네네네. 전방 전이증을 하는데 나사를 박으시더라고요. 그 전방 전이증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럼 경과가 좋다고는 하지만 네. 또 너무 심할 때는. 네, 심한 환자들은 네. 그래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죠. 네.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네. 제가 혹시 여러분 그 척추 기능에 대해서 혹시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척추의 기능. 예, 척추의 기능. 우리 몸의 척추의 기능에 대해서. 척추는 이제 몸의 중심이고, 중심. 예.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뭐 할 때 여하튼 기둥이죠. 그렇죠. 예. 저는 항상 아니, 야, 이거.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의료 활동을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척추의 기능이라니까, 뭐라 딱히, 여기 한방사이 뭡니까, 한 교수님? 척추 기능은 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장기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아니, 저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잡습니다. 다 알다시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네. 단 기둥인데 네. 움직이는 기둥입니다. 아. 움직이는 기둥. 그래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근육입니다. 네네. 방금 저는 왜 수술을 하면서도 원칙이 있나 하면 네. 우리 보통 디스크가 있으면은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신경 누르는 거 신경 통로가 압박받는 꼴인데 네. 그거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근육을 자르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잃는 효과가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서 척추에 수술을 안 하면 안 했지 네. 척추의 그 기능을 망치는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통증은 없으나 척추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그렇죠. 의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한 질문을 보면 네. 실제적으로 만약 근본적인 것은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 결국은 기능을 살리자는 수술인데 네. 신경도 풀어주고 어떤 기둥 역할도 유지할 수 있으면 최고 좋고요. 네. 아마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신경은 확실히 풀어줍니다. 네. 두 번째 아마 합병증은 이 구멍만 내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뭐 합병증이나 걱정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개 클리닉 오늘 여러분 척추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손상규 선생님 모셔가지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아까 이게 그 양방향 두 개 해가지고 이제 복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질환도 수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게 사실 새로운 기술이긴 합니다만 좀 뭐라 그럴까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아마도 예. 그 간단한 저는 이렇게 간단한 디스크 수술 아니면 음. 일반외과 같은 경우에 맹장 수술 네.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다 위험 부담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네.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게 되면 네. 뭐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지 합병증이 비슷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믿어도 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술의 어떤 이 장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모친이 네네. 전방 전이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아마 수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절개해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한단 말이죠. 네네. 두 번째, 요즘은 옆으로도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니 옆으로 가셨어요. 이유는 그게 어떤 척추의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근육 손상을 얻기 위해서 위에 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옆으로 들어갈 때는 막 실력이 좋은데 또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안전한 뒤로 들어가면서 근육을 네. 이렇게 안 자르면 좋고요. 네. 특히 예. 실제적으로 이 그 그림을 보시면은 네. 양쪽에 나사못을 박았습니다. 박고 보면은 그 수술 후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피부 상처가 있습니다. 네. 상처를 보면 그 내시경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요즘은 나사를 피부에 직접 받습니다. 그러면 피부 상처를 보면 나사 상처밖에 뿐이고 네. 옆에 절개한 게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상처가 적으면
보통 이렇게 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수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상처가 적으면 당연히 염증의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만약에 정상 구조, 특히 근육이나 다른 인대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전혀 문제 없고요.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건 협착증은 나사모 고정술이건 네. 수술 다음 날 네. 꼭 외래에 와서 네. 이렇게 제가 직접 소독을 합니다. 그것도 휠체어를 타지 않고 꼭 걸어오시라고. 걸어서 합니다. 금이는 실제적으로 걸을 만큼 됩니다. 저 억지로 걷지는 않더라도 다 걸어옵니다. 사실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한테 네. 대부분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어떤 용기를 어떤 인커리지 시키는 면에서도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렇게 뭐 최신의 거니까 합병증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아마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좋으시네요. 환자분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는 그저 병을 이기는 데는 의료 기술도 필요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북돋움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오신 분들도 이제 수술 받으러 오신 분들도 와 저분이 어제 수술 받고 그러고 오셨다 이러고 홍보도 잘 되겠는데 그런 면도 있겠네.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난 어제 수술 허리 아파서 왔어요. 난 어제 수술 받고 그러 왔는데 당신도 수술 받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선생님 네. 나오신 김에요. 네. 또 우리가 갑자기 네.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뭐 마사지나 찜질 같은 어떤 그런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부분에 예. 통증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아마 있나요?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어디서든 다 뭐 인터넷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제가 하는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우리 흔히 발목이 삐면 일단 고정하면 부모를 때 고정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허리도 마찬가지를 갖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라고 허리 숙였는데 네. 일어날 때 딱 걸리가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여러분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있죠. 네. 그런 많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통증의 정도 차이겠지만 저는 일단은 혹시 집에 있는 이 어떤 이렇게 허리 벨트랄까 네, 네, 네. 딱 고정해서 안정을 취하는 게 네. 1순위를 갖고요. 네,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119 불러서 응급실 와야죠. 아니 저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세수하려고 딱 일어나다가 이게 뜨끔해가지고요. 이 상태로 못 움직였어요. 119 부르기는 좀 못하고 해야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기어서 병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허리 안 그러면 이제 다쳐보시는데 허리 주사 맞고 좋아지죠. 바로 나왔어요. 지금 마취 통증별 많아지는. 예, 예. 저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네. 허리 아픈 거꾸리 찜질 이야기하시죠. 거꾸리 효과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장비, 의료 장비는 어느 정도 다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왔다 하고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뭐 초기도 거꾸리 하고 말기도 거꾸리 하면 그게 조금의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거꾸리를 통해서 늘어져서 그게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디스크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만이 그 힘으로 당겨 들어간단 말인데 네. 터진 경우는 안 되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뿐만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체중이 실립니다. 그래 되면 체중이 실리면 들어갔던 게 또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꾸리도 중요하지만 거꾸리를 하면서 옆에 기둥을 잡아주는 근육을 든든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네. 물리치료 기계 중에 허리를 이렇게 늘려주는 이렇게 전기를 써서 늘려주는 기계들이 한때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루 종일 그걸 차고 있으니까 너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늘어난 상태에서 통증은 주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근육이 약화되는 그렇죠. 문제를 많이 가지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한 몇 년 전에 아마 효도 선물로서 아마도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허리 아픈 분은 허리 벨트를 다 이렇게 한때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든든합니다. 든든한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팔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2달 정도 기부스를 하고 차고 있으면 예. 2달 지나면 뼈는 잘 붙었는데 네. 살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팔은 회복이 될 때까지 안 쓰면 그만인데 허리는 내가 살 동안에 계속 체증을 실어야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리 벨트를 하시더라도 네. 급할 때 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네. 텀을 두고 이렇게 시간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 네. 일단 그게
완벽한 치료라고 계속 차는 것은 오히려 허리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드는 아마 주범이 될 것 또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네. 아니 정말 말씀하십시오. 예. 갑자기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허리를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병원을 가지는 않고 요즘에는 뭐 119로 해서 하는데 그때는 그걸 미처 생각 못 하고 예. 그냥 가까운 그 안마 실수소리인데 안마 실수소를 네, 가셨어요? 아니요 가지를 못하고 예. 전화를 해서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불러서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예. 바로 이렇게 누워서 네. 다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30cm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디스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아시는 그 이제 네. 주위에 안마나 시약을 하시는 분이 네. 말씀하셨답니다. 예. 그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그 직거상 방금 말씀하시는 게 다리 직거상 직거상 검사로 합니다. 네. 다리를 네. 올렸을 때 네. 이 신경이 그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뒤쪽으로 나옵니다. 네. 다리 들어버리면 뒤쪽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들었을 때 더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디스크가 만약 있다면 굉장히 아파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 가지 하고 예. 두 번째는 다리를 올릴 때 올리는 거는 근육이 작동 올립니다. 만약 네. 근육이 심하게 뭉쳤다면은 근육 긴장 때문에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 도, 30도 이렇게 30도면 이상은 네. 뭐 이렇게 디스크다 올라가지 아니다 이거보다가는 오히려 일단은 뭐 그렇잖아요. 항상 신경 근육을 동시에 항상 생각하고 네. 그다음 주에 아마 어떤 지속되면은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뜨끔하거나 하면 제일 이제 일반 이제 정형외과를 찾거나 뭐 하긴 합니다만 그 한의원에 좀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사실 한방적인 치료를 제일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안 그래요? 그렇죠. 일단은 예방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예. 염자가 갑자기 오셨을 왔다. 때는 예. 네, 한의원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네. 그럴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육의 문제일 때는 네. 한방 치료를 일단 하루 이틀 받으면 바로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집에서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드리는 것이 잠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공기가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네. 이제 이부 자리에서 약간 몸을 좀 굴려주시고 일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몸 자체를 예. 약간 이완시켜서 근육을 좀 이완시켜 주시고 네. 그리고 몸을 약간 웅크린 채로 앞뒤로 굴려주시면 척추 기립근이 골고루 마사지가 됩니다. 아. 그 마사지를 한 10회 정도만 이상만 굴려주셔도 네. 밖에 나가셔서 아침에 세수하실 때 뜨끔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뜨끔해가지고 갔더니 그 옆에 우리 흐라봤어 왔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니까 헤이 처음에 일어나면 안 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바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라고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요새 우리 어머니 이야기 또 한번 갈까요? 우리 어머니 일하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이것도 하시지만 이거 체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리 들고 예, 팔 들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다 좋아지고. 그러면 일상생활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네. 그 뭐 기초적인 어떤 스트레칭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병원 가지 않도록 이 예방법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린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예, 예. 그러면 기둥이기 때문에 체중에 대한 부담은 항상 죽을 때까지 생길 것이고 부담을 적게 주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 네 분이 계시는데 제 볼 때는 딱 두 분 빼놓고는 다 좀 약간의 앉는 자세가 문제 있는 것 자, 같습니다. 두 분이 어떤 분인가요? 그건 아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를 펴서 앉으세요. 다 안다고. 인정하셨네. 허리를 펴서 앉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서 있을 때 예. 만약에 체중에 대한 허리 부담이 100 정도로 수치를 주면은 이래 숙이면 이거는 150 체중에 대한 부담이 50% 정도, 150 정도의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게 1분 정도만 갖지만은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체중에 대한 부담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은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어느더라도 허리를 펴시란 말을 많이 하고요. 일단 허리를 펴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인데 설사 기둥이 부실하더라도 네. 옆에 다 잡아주는 근육이 든든하면 네. 아무래도 좀 안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어떤 근육을 단련하란 말인데 그래 종합해 보면 네. 허리 펴고 열심히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펴서 열심히 걸어라. 그리고 정말 그리고 그러세요. 근육도 중요하지만
골다공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골다공증. 나이가 들어서 뼈가 이렇게 압박골절이라고 무너지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골다공증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다공증도 지금 현재 골다공증이 있어서 네. 골절이 되었다면 아마도 그분이 살아오면서 물론 질병이 있어가지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아마 살아오면서 뼈 관리라는 소홀히 했을 거고 현재 결과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도 조치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또 뼈에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는다든지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도 허리 펴고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푸드 처방전 살짝 보입니다. 그만큼 뭐가 싹 보이잖아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죠? 저희는 좀 약간 보이는데. 오늘 처방전 과연 뭘지. 일단 접시가 2개니까 2개일 겁니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 좋아하는 거네요. 잠깐, 이거 오른쪽 얘는 두부죠? 예. 얘는 우리 흔히 먹는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예, 예. 두부고. 네. 얘는 뭡니까? 흔히 또 잘하는 홍화씨입니다. 홍화씨. 예. 이게 홍화씨인가요? 홍화씨입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네네네. 푸드 처방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푸드 처방전은 네. 저희 두부인데요. 네네. 두부는 알다시피 그 들에서 나는 소고기, 단백질이 워낙 풍부하고요. 네. 오늘의 핵심은 칼슘입니다. 칼슘. 예. 네. 뼈 건강도, 척추 건강에서 가장 중심은 사실은 신경도 있지만 뼈가 또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칼슘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두부입니다. 두부. 예. 오. 두부는 네. 이 콩에서 주는 아이소프라본이라는 아주 좋은 네. 그 자연산 호르몬도 네. 있지만 네. 칼슘이 가장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풍부한 식품이거든요. 어허. 보통 1kg 정도의 콩에 네. 3kg 정도의 두부가 만들어진답니다. 네네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100g의 이 두부에 보통 한 무에도 80에서 100kcal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칼로리. 네. 다시 말하면 다이어트에도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네. 그래서 콩을 저는 척추 건강에 좋은 1번으로 생각합니다. 1kg의 콩에 3kg의 두부가 나온다고요? 그렇다네요. 예. 제가 만들지 못하지만 저도 1kg의 콩에 3kg의 두부가 나옵니까? 그렇게 놓는답니다. 오, 예. 저 그것만 쓰고 있는데. 불리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두부가 보면 저런 게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그럼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렇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이거를? 이게 두부를 또 선택하는 이유는 예. 콩이 사실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콩은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먹는 콩이 네. 70% 정도의 흡수율을 가진답니다. 네. 근데 두부로 만들어지면 거의 95% 이상 콩이 좋은 성분이 직접 이렇게 흡수가 된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먹는 방법은 사실 두부는 특별하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쪄서 드셔도 되고 구워 드셔도 되고 네네네. 요즘에는 또 하루 식사 대신으로 맞아. 이 그 뭐라 하죠 아침 대용으로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소스를 뿌려서 먹는 네네네. 두부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한 끼 정도의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네. 좋은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두부는 봤고요. 예. 예. 홍화 씨는요? 홍화 씨는 네. 예로부터 네. 이 뼈 이런 무조건 홍화 씨 않습니까? 네. 예. 저희가 서양학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네. 그런 푸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홍화 씨가 조골세포라고 뼈를 만드는 세포에 아주 자극을 줍니다. 조골세포. 조골세포. 네네네. 그래서 네. 뼈가 손상을 받았을 때 그 뼈를 재생하는데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고 금방 복귀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예. 사실 홍화 씨는 우리 김선아 원장님이 더 잘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원장님, 홍화 씨가 그런 효과가 있나요? 네, 예전 어르신들도 많이 쓰셨고요. 네. 지금도 한의원에서는 이제 뼈가 다치시거나 골절로 오신 분들한테는 네. 무조건 홍화씨를 집에서도 상시 복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뼈가 좀 약하신 분들에게 미리 네.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복용하시도록 말씀드리는데요. 네. 집에서는 뭐 중불에 볶아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 이걸 그냥 볶아서 네, 먹어요? 볶아서 드셔도 되고 예. 그리고 보통은 쉽게 드시기 좋게 가루로 빻아서 그걸 물에 타거나 우유에 타서 쉽게 이렇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홍화 씨가 이게 차로 먹는 줄 알았어요. 기름을 짜서도 먹. 차선희 씨도 이거 잘 좋아하세요? 네,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방법을 안다? 뼈에 좋다 그러니까 예. 이제 기름을 짜서 이렇게 먹어요 한 스푼. 그래요? 이 홍화 씨가 변비에도 좋은 걸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 예, 그 예.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홍화 씨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실 때는 장이 약하신 분들은 홍화 씨를 너무 많이 드시면 이 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 네. 우리 소장님.
두부하고 홍화 씨 오늘 이 푸드 처방전 갖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혹시 알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제가 집이 의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투에 약간 그쪽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부모님 의성 사시는데 예. 의성에 홍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부는 저도 좋아하고 예. 예. 특히 저 두 분은 차승현 씨 많이 드셔야 돼요. 네. 허리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드셔야 된다고요. 예. 강목사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칼슘 많이 먹고 있어요. 소장님 뼈 골절 되시면 많이 오시면 네. 홍화수 반찬 내놓으면 되겠네요. 병원식에 환자식에. 예. 아마 적극 네, 공개 클리닉에 오늘 여러분 허리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허리가 빳빳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고 계신 그리고 또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 처방전을 좀 내리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방전인지 받아보겠습니다. 자, 닥터 처방전. 아유,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귀엽게 웃으셔가지고. 예. 자, 뭡니까? 보겠습니다. 허리 아플 땐 세 가지만 기억하자 해놓고서 세 가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허리 아플 땐 세 가지만 기억하자. 뭘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허리 아픈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대부분이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치료를 시작하는데 네. 어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자가 1번입니다. 아, 진단을 먼저 받다. 예. 두 번째, 혹시 말기 정도로 심한 병이 있을 때는 네. 대부분 수술을 합니다. 네. 수술할 때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보존하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는 아마 예방적인 차원인데요. 네. 결국은 허리에 부담을 적게 주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려면 네. 일단 허리 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특히 저는 적극적으로 근육 관리 운동을 하는데 네. 항상 허리 펴고 네. 걷기를 적극 권합니다. 자,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네. 이거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허리 펴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오늘 도움을 주신 오늘의 명의 강동병원 척추센터 손상교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두 가지가 가장 많은데요. 이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시려고 그러면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30분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허리 아프다 하시지 말고요. 또 자가 진단 하시지 말고 아프면 얼른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셔서 건강한 허리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올바른 자세로 앉고 걷고 서고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척추 질환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공개 클리닉과 함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부산 경남 화이팅. 네, 공개 클리닉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웠던 약속들 잘하고 계십니까? 특히 건강 관련된 약속 잘하고 계시냐고요. 운동하셨습니까? 혹시 못하셨다면 지금 당장 이제 공개 끝났으니까요. TV 잠시 끄시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